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이 기상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 강령들을 확인한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육신 기자. 네. 이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운전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 사실 차 안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 중에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를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비가 내릴 때는 정말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좀 삼가해 주시라.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청주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에는 큰 버스조차 지하차도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생존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큰 비를 만나서 차량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일단은 차량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차 밖에도 물이 차 올라서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차량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야 하는데요. 만약 비상망치가 없다면 운전석 헤드를 이용해서 깨야 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차가 올라갈 경우에는 차문 자체가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문을 깰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제 차량 안팎의 물높이가 좀 이렇게 좁혀질 때까지 물이 차오르길 좀 기다려라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입니까? 네, 이 차문이 수압차로 열리지 않는다. 그때도 일단은 창문을 깨고 나오는 게 최우선입니다. 차량 밖수위가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지하차도 사고처럼 물이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면은 탈출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 오송 같은 경우에 이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하차로가 침수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장마 때도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의 최랑 제1 지하차도가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로 물에 잠겼었는데요. 3명이 수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침수 대비 매뉴얼에 따라서 차량 통제를 제때 못했던 공무원들이 11명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봤지만 침수 위험 지역이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파악을 해서 차량을 통제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폭우 예보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 관계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물이 찬다 그러면 자동 배수 펌프가 일동 작동을 하게 되고요. 펌프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차량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차량 통제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급격하게 차올라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동 펌프가 작동을 제대로 했다면 물이 좀 차오르는 거를 조금이나마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차량들이 대피하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펌프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자동 펌프의 작동 원리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하차도 안에 물이 특정 수위까지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센서가 이를 감지를 해서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청주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에는 물이 갑자기 들어차면서 센서가 작동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경찰 당국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이 펌핑실 배전반 자체가 지하차도 안에 있어서요. 안에 물이 차게 되면 작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배전반, 펌핑실 배전반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펌핑실 배전반을 지상으로 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경찰은 이번 청주 사고의 경우에는 지하차도는 물론이고 육상까지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지상에 배전반이 설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 펌프가 제 역할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 있었던 유사한 사고가 2020년도에 부산 초량에서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관련된 공무원이 11명이 재판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좀 개선된 방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좀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 펌프가 작동은 했지만
배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 관계 당국은 저울이 시설을 크게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기본 용량보다 20배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아직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는 2025년이 돼야 공사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충북 오송 사고의 경우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사실 정확한 원인 현재로서는 주변에 있는 제방이 무너져서 이제 물이 갑자기 들이찼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경북 예천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지역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산사태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산사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이 정도의 비가 오고 나면 우리나라 어디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일단 마을 회관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좀 거처를 옮기는 게 좋습니다. 집 주변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던가 바람이 불지 않는데 산울림을 좀 들었다. 나무가 바싹거리면 피하라. 이런 산사태 징후라는 게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걸 미리 알고 대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방금 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징후들을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인지를 하고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 기자의 설명대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 주변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많이 왔다, 폭우가 많이 와서 산이 많이 물을 머금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마을 회관이나 좀 멀리 떨어진 친척집 이런 데서 머무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좀 생각을 하기에 이 비가 좀 왔다고 한들 이렇게 산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할까?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발생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먼저 이 안전 문제는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마 하는 생각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반이 약한 곳에 지속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면 10시간 이내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앞서 저희 JTBC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시간당 50mm의 비가 경사 35도의 비탈면에 지속적으로 내린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5시간이 지나자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11시간이 넘어가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은 비가 퍼붓기 시작한 지 10시간 안에는 대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현재는 비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비가 내린 곳이라면 지금은 비가 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또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대피를 하고 보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익신 기자였습니다.